땅에 나무를 심으면 코인이 쏟아진다. DSW 플랫폼의 세계. 지금 DSW 가상 부동산 플랫폼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대부분의 일을 플랫폼 위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보 검색, 쇼핑, 배달, 심지어 재능 거래까지 온라인 플랫폼이 연결의 중심입니다. 첫째,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쿠팡이나 지마켓처럼 판매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공간이죠. 결제부터 배송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둘째,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유튜브, 넷플릭스처럼 창작자는 올리고 우리는 보고 듣고 즐깁니다. 알고리즘이 취향까지 알아챕니다. 셋째, 소셜 플랫폼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사람들과 소통하고 트렌드를 나누는 디지털 광장입니다. 넷째, 온디맨드 플랫폼입니다. 배달의 민족, 카카오 택시처럼 필요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생활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입니다. 크몽이나 타링처럼 지식과 재능도 거래하는 시대입니다. 전문가와 수요자가 자유롭게 만납니다. 이렇게 플랫폼은 연결을 통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하루 지금도 플랫폼 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완전히 연결된 플랫폼 디지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을 쓰는 시대를 넘어서 디지털 데이터가 우리의 삶과 자산, 경제까지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DSW 프로젝트는 부동산과 게임이라는 디지털 가치를 눈에 보이게 만들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쉽게 말해 가상 부동산 시스템을 통해 실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DSW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DSW 가상 부동산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DSW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요즘 블록체인 프로젝트 많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DSW에 참여해야 해요?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DSW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디지털 부동산에 투자하는 개념이에요. 땅을 사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나무를 심으면 매일 코인이 보상처럼 들어와요. 땅에 나무를 심는다고요? 혹시 나무가 건물에 비유되는 건가요? 완전 현실 부동산 같네요. 맞아, 현실에서 땅 사놓고 건물 지어서 월세 받는 것처럼 여기선 땅에 나무라는 아이템을 심으면 코인을 매일 받아요. 등급 높은 나무일수록 더 많이. 근데 이게 그냥 게임이면 수익이 의미 있나요? 중요한 포인트. 게임은 DSWAR 코인이 소비되는 사용처입니다. DSWAR 게임에서 이겨야 DSWAR 코인을 보상받게 되죠. 하지만 DSW 부동산 시스템은 게임을 하지 않아도 보상받은 코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수익 실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구조는 장기적으로 RWA, STO 등으로 실물 부동산 자산과 연계하려는 계획까지 설계되어 있어 수익 모델이 탄탄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듣기로는 땅과 나무는 각각 39만 개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던데? 정확해요. 땅과 나무는 각각 39만 개만 발행되어 한 개의 땅에 한 개의 나무만 심을 수 있고요. 추가 공급은 절대 없고 시간이 갈수록 희소성이 올라가죠. 미리 참여한 사람이 유리한 구조예요. 특히 높은 등급은 더 많은 코인을 공급할 자격을 얻게 되죠. 와, 땅과 나무가 한정돼 있다면 선점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 연결되겠네요. 맞아요. 게이머도 즐기고 투자자는 자산처럼 운영하고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는 소개하면서 수익까지 연결돼요. 참여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이 DSW의 매력입니다. DSW는 가상 부동산 시스템입니다. 현실 부동산의 특징을 그대로 옮겨왔으니 현실 부동산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 모든 부의 상징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땅을 가진 사람이 결국 자산의 최상위로 올라섰죠. 왜일까요? 땅은 예로부터 식량, 주거, 군사 거점의 핵심이었고 역사 속 전쟁의 대부분도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농업 중심의 땅이 이후엔 주거지, 공장, 상업지로 기능이 나뉘며 수익을 만드는 기반이 되었고 결국 땅이 자산을 만드는 구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이 땅의 가치가 어떻게 자산으로 연결되는지 세 가지 요소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호재. 도로, 지하철, 고속철 등 인프라 개발 소식은 땅의 사용 가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림. 교통 편의성은 인구가 집중되고 공급이 제한된 땅은 수요 증가로 땅값은 상승된다. 두 번째 입지. 땅은 늘지 않지만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계속 증가. 땅은 위치의 고정성과 공급이 제한된 희소성으로 땅의 가격은 상승. 건물 들어서며 땅의 사용 가치는 상승, 시세 차익 등 수익 기회는 확대된다. 세 번째 용도. 이 땅에 주택, 상가, 공장 등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법적 기준. 땅 위에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진다. 농사보다는 건물, 그 중에 공장,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 등과 같이 더 높게 더 넓이 지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수익을 결정짓는다. 강남 신사동 사례로 보는 호재, 입지, 용도. 3대 요소가 적용된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당시 강남구 신사동은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라는 호재가 생기면서 인구가 몰리고 입지 가치가 형성되었으며 공급이 부족한 땅은 용도가 더 높고 넓게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는 오늘날 대한민국 최상위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과 인구 증가로 인한 땅의 확장성. 1970년대
현재 봉은사가 있는 강남구 삼성동과 롯데월드가 있는 송파구 잠실동은 개발 이전에 한적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남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급이 불가능한 땅은 도시 외곽으로 확장되었고 삼성동과 잠실동 모두 도심 핵심 입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호재 입지 강화 용도 확장의 흐름 속에서 공급 제한이라는 희소성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수요 증가가 맞물릴 때 인구 증가로 인한 땅의 사용 확대성과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 부동산에 적용되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입니다. 현실 부동산 수익 구조를 요약하면 인프라 확대의 호재와 공급 제한 요소인 입지 그리고 땅의 수익을 결정짓는 용도가 적용되면 1. 땅 소유자는 건물 건축 수요에게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공급이 제한된 땅은 수요 증가 시 가격 상승과 시세 차익 실현 가능이 가능합니다. 2. 건물 소유자는 분양 임대 및 소상공인 사업자 수요자에게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예식 주 관련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임대 및 분양 수익 발생과 복합적인 수익 구조가 형성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땅 소유자는 건물까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익 구조의 주체가 될 수 있었으며 토지 건물 소유자는 장기적인 자산 수익의 중심이 됩니다. 호재 입지 용도 및 국가의 큰 계획을 알고 또는 모르고 보유했던 땅은 대한민국 부의 상징이며 인구가 늘어날 지역은 반드시 호재 입지 용도 등 3대 요소가 적용되는 지역이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입니다. 현실 부동산의 3대 요소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DSW 가상 부동산 시스템이 탄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현실에서 부동산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내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모든 계획은 국가가 세우고 중앙정부의 통제 안에서 세금이나 규제 및 완화 정책,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죠. 그 모든 게 투자자의 통제 밖에 있는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리스크를 걷어내고 더 예측 가능한 부동산 투자 방법은 없을까? 그때쯤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고 가상 부동산 게임 플랫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구글어스이, 엑시 인피니티,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등 가상 부동산이 도대체 뭔데? 어떨게 단기간에 100배 이상 오르지? 그 해답은 희소성과 사용가치에 의한 수익이 나오는 데이터와 디지털 자산에서 찾았습니다. 비트코인처럼 시작된 코인 생태계는 아직 완성형은 아니지만 딜러와 연동된 테더라고 불리는 USDT와 RWA, STO처럼 실물 경제와 연결되며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결국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플랫폼이 다음 시장의 핵심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현실의 희소 자산인 부동산을 메타버스 플랫폼처럼 거대하지 않지만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그리고 희소성에 의한 수익이 나오는 섬세한 부분까지도 구현한다면 그 아이디어가 DSW 가상 부동산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실 부동산과 DSW 가상 부동산의 비교를 통해 왜 이 시스템이 미래형 부동산 플랫폼인지 설명드릴게요. PPT로 함께 보시죠. DSW 부동산 수익 구조 3대 핵심 요소를 현실 부동산과 동일하게 비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재. 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상위 거래소 상장 뉴스는 인프라 확대입니다. 예를 들어 DSWAR 코인이 글로벌 OKX 거래소 추가 상장합니다. 글로벌 거래소 인프라가 확대되고 코인 거래량과 수요가 확대됩니다. 이때 거래소에 DSWAR 코인 공급이 가능한 나무 아이템 수요 증가는 DSWAR 코인 매수 수요로 작용합니다. 코인 공급자는 수익화, 코인 매수 수요는 아이템을 보유하기 위한 수요로 DSWAR 코인 가격과 아이템의 가격이 동시에 상승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입지. DSWAR 코인 가격 상승과 DSWAR 코인 공급이 가능한 땅과 나무 아이템의 인기는 상승합니다. 몰리는 수요로 인해 DSW 자체가 입지가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땅과 나무 아이템은 한정 공급이기 때문에 현실 부동산처럼 희소성이 적용되고 결과적으로는 땅과 나무 구매 경쟁은 땅과 나무 아이템의 가격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나무 아이템 구매 수요로 인해 DSWAR 코인의 가격 또한 상승합니다. DSW의 아이템과 DSWAR 코인 가격 상승은 현실의 인구가 몰리면 인기가 있는 부동산처럼 DSW의 아이템과 DSWAR 코인 가격 상승은 글로벌 입지를 갖추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용도. 수익 구조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용도는 현실에서는 어떤 건물을 짓느냐가 수익을 결정짓는다면 DSW는 어떤 등급의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 보상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중요한 이유. 결론적으로 어떤 등급의 나무를 확보했느냐는 글로벌 거래소 수요에게 공급할 DSWAR 코인의 수량이 달라집니다. DSWAR 코인 가격 상승은 수익을 결정짓는 지표입니다. 현실은 같은 땅이라도 어떤 건물을 짓느냐, DSW는 같은 땅이라도 어떤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 수익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DSW 가상 부동산 수익 구조 요약해보겠습니다. 땅 나무 아이템 소유자는 코인 공급자이자 수익 실현자의 주체입니다. 39만 개로 공급이 제한된 땅은 수요 증가 시 개인과 개인 거래로 인해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현실과 같은 구조입니다. 시세 차익 실현 가능해집니다. 나무 아이템은 DSWAR 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고 나무 아이템 소유자의 수익을 결정짓게 됩니다. 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 10배 이상의 수익 실현도 가능합니다.
등급이 높은 나무는 수익 희소성의 상징이 되고 현실과 같은 구조로 나무는 수익성에 비례하는 개인과 개인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세 차익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핵심 포인트. 땅 아이템 소유자는 나무까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익 구조의 주체가 되고 현실 부동산과 같은 구조로 자산이 형성됩니다. 땅 나무 아이템 동시 보유자는 장기적 자산 수익의 중심으로 DSW의 생태계의 수익화 중심이 됩니다. 알기 쉽게 현실 부동산 실제 자산과 비교해서 DSW 나무 등급을 비교해주겠어. 하지만 다른 점은 운이 작용하면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수익은 커지는 게 DSW 자산의 매력일 거야. 물론 그 운이 모두에게 적용되진 않겠지만,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양도세와 같은 세금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다른 매력의 DSW의 자산일 거야. 천천히 비교해보자고. 현실 부동산과 DSW 가상 부동산의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비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현실은 건물이지. DSW는 나무가 수익을 결정짓게 된다는 거. 현실에서 농사 그리고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아. 하지만 수익은 크진 않지. 거기에 비유할 수 있는 DSW는 획득 확률 50%, 비교적 낮은 보상의 사과나무와 오렌지나무인 거지. 공장은 수익이 증가하는 대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바나나 나무는 25% 획득 확률이며 보상량이 커져. 공장보다는 높은 아파트는 어때? 시행 비용이 천문학적일 거야. 이거와 비교 대상은 2등급 10% 획득 확률의 멜론 나무야. 보상량이 많이 늘어나게 돼. 강남역 앞에 주상복합 상가는 어때? 수익이 아마도 놀랍겠지? 하지만 건설 비용이 감히 엄두를 못 내지.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5% 획득 확률의 1등급 망고 나무인 거지. 무려 500개를 매일 보상해줘. 하지만 현실과 다르게 운 좋으면 한 번만 해도 획득이 가능할 수도 있어. 로또와 같다고 할까? 그리고 DSWAR 코인 가격이 저렴할 때 빨리 획득하면 엄청난 이득이 발생하겠지. 현실에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더 많이 보유하게 되고 수익이 더 커져. DSW도 땅과 나무 아이템을 더 많이 보유할수록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된다. DSWAR 코인은 반드시 크게 상승하게 된다. DSW 코인 매수 수요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고 DSW 아이템 가치가 상승하는 이유, 그리고 DSWAR 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줄게. 잘 기억하고 이해하길 바래. 왜냐면 돈 버는 방법이기 때문이야. DSWAR 코인을 공급해주는 나무 획득에는 DSWAR 코인을 필요로 합니다. DSWAR 코인은 상장된 거래소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매수 수요입니다. 거래소로부터 구입한 DSWAR 코인을 DSW가 제공하는 지갑을 통해 나무 획득이 가능한 마켓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따라하기 가이드라인 영상을 별도로 제공한다고 해요. 그리고 최초의 획득은 획득 확률이 존재해요. 최고의 보상을 주는 1등급 망고 나무는 매일 하루에 500개의 코인을 확정 보상해줍니다. 대신 획득 확률이 5%입니다. 후덜덜합니다. 0.1 USDT 기준으로 원화 40만 원 정도 되네요. 하긴 강남역 앞에 주상복합 상가 건물 지으려면 그만큼의 투자가 필요하죠. 한번 도전에 3,000개의 DSWAR 코인이 필요로 해요. DSWAR 코인 가격이 조금이라도 낮을 때 획득하는 게 이득인 거죠. 도전해서 얻으면 최상의 공급자가 됩니다. 와우! 결국은 얻었습니다. 획득 확률이 높은 5등급 사과 나무 뽑아볼게요. 50% 획득률과 매일 5개 보상을 해주죠. 한 번에 나왔네요. 전략적으로는 사과나무 뽑아야겠어요. DSWAR 코인 공급자는 상당히 매력있죠. 중요한 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은 값을 정한다인 거죠. DSWAR 코인 매도 물량 차트 한번 봐봐요. 0.1 USDT에서 0.4 USDT까지 상승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그 어떤 코인도 300% 이상의 상승 지표가 한눈에 들어오는 차트는 없죠. DSWAR 코인은 공급 물량이 없거나 제한적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결론은 조금의 매수세가 있어도 가격은 미칠 겁니다. 그게 나무 아이템을 가지기 위한 DSWAR 매수 수요로 전환될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죠. 두 번째 매수 수요는 글로벌 상위 거래소 신규 상장이 진행될 때입니다. 나는 아이템도 필요 없고 PE 게임도 관심 없어. 오로지 코인 가격 상승 파도를 타고 단타 거래 수익을 만들 거야. 즉 가격 상승에 의한 단타 매수 수요입니다. 세 번째 매수 수요는 무료로 즐기는 DS워, 디펜스 스틸워, DSW가 제공하는 무료 PE 게임이야. 게임에서 이기면 DSWAR 코인을 보상받지. 그런데 이겨야만 받는 거야. 상대가 강하면 못 이기지. 그래서 나도 강해지기 위해 DSWAR 코인이 필요해. 게임 아이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거든. 게임에 필요한 DSWAR 코인 매수세입니다. 일단 이렇게 코인 상승 동력 3대 요소가 있어. 그런데 이게 코인 수요의 시작이란 것. 앞으로 생태계 확장에 DSWAR 코인이 더 필요하게 된다는데 DSWAR 코인 상승력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DSW 아이템에 의해 보상받는 DSWAR 코인은 락업이 없어. 락업 없이 바로 매도가 가능한 DSWAR 코인을 보상받으려면 땅과 나무 아이템이 필수. 땅과 나무는 희소성과 자산성 그리고 수익성이 뒷받침된다는 거. 그리고 P2P 즉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 이게 DSW 아이템을 가지려는 이유가 되는 거지.
상위 거래소 상장할 때는 DSWAR 코인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DSW 아이템 보유자만이 공급할 자격을 가지게 되어 있어. 10배 수익 가능성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먼저 50%의 획득 확률이 있는 5등급 사과 나무는 1년간 총 1825개를 공급할 수 있어. 그리고 4등급 오렌지 나무는 5475개 한 그루당 획득 가능해. 50% 획득 나무만 해도 최대 4억 8천 개의 DSWAR 코인이 거래소로부터 매수세가 생겨야 다 획득되는 구조야. 4억 8천 개 수요 미쳤다. 3등급 바나나 나무는 25% 1년 총 32,850개, 2등급 멜론 나무는 10% 1년 총 73,000개. 1등급 망고 나무는 5% 1년간 총 182,500개. 공급량이 높은 나무는 획득하기 부담스럽지. 하지만 쉽게 얻을 수 있으면 안 되는 거, 이게 코인 매수로 연결되는 구조야. 현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때 살 것을 후회하듯 50% 획득 구조로 인해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DSWAR 코인 가격이 하락을 할 거야. 하지만 현실 부동산도 부동산 가격에 저점이 있듯 가격 하락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다시 반등할 거야. 이게 현실 부동산과 동일한 점이야. 정말 디테일해. 이게 DSW의 매력인 거야. 나무 구매를 위한 매수세는 가격을 상승시키고 나무를 획득한 보유자는 공급자로 수익화가 진행돼. DSW 시스템이 참 멋지다. 그리고 가격 상승 3대 동력이 견인 역할을 할 거야. DSW 아이템 참 멋지다. 반드시 보유해야겠지. 이렇듯 코인 매수세 3대 동력이 실현되는 구조가 형성된다면, 그리고 가상부동산 3대 요소로 정리했었던 거 기억하고 있지? 글로벌 거래소 추가 상장, 인프라 확대의 호재. 희소성에 의한 DSW 아이템의 인기는 입지를 갖추게 되고 수익을 결정짓는 나무 등급의 용도. 이렇게 3대 요소가 적용된다면 어때? 지금 DSW 프로젝트에 참여할 이유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DSW 자산과 DSWAR 코인의 가치가 더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현실 부동산과 DSW 아이템 생태계를 연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DSW는 가상의 땅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땅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앞으로 실물 부동산과 연결되는 RWA 구조를 갖춰갈 예정입니다. 코인의 매수 수요도 단순하지 않아요. 첫째, 나무를 심기 위한 매수 수요. 둘째, 거래소 단타 차익을 노리는 매수 수요. 셋째, PE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아이템 강화에 필요한 매수 수요까지. 이 모든 흐름이 코인 가격을 움직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누가 코인을 공급하느냐입니다. DSWAR 코인은 프로젝트 팀이 파는 게 아닙니다. 땅과 나무를 가진 투자자만이 공급자입니다. 이게 바로 수요와 공급 원칙을 제대로 지킨 구조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말합니다. 공급 구조의 신뢰가 곧 가치고 그 가치는 결국 팀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된다. 그래서 저희는 코인을 팔지 않고 땅의 생태계를 키워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가치 상승으로 돌아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코인 가격 상승은 곧 아이템 매수세입니다. 팀은 땅의 가치를 인정받고 달러 209만 개가 판매 목표입니다. 그게 DSW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방향입니다. 절대로 지키는 DSW 팀의 방향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변의 법칙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지키면 신뢰가 형성되고 신뢰는 가치가 상승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절대로 지키는 고집은 신뢰와 가치입니다. 이걸 지키면 인적 자산을 얻게 된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코인 프로젝트들이 코인을 먼저 싸게 팔고 구매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낙업을 걸죠. 그런데 프로젝트 팀은 그 돈으로 생태계를 제대로 만드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국 대형 거래소 상장 이슈로만 가격을 올리다가 구매자가 매도할 수 있는 락업 해제 시점에 프로젝트 팀이 먼저 코인을 대량 던지고 결과는 코인이 가격은 폭락 피해는 투자자 몫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설계했습니다. 코인 가격은 생태계 유저에게 맡긴다.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서 나온다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공급은 투자자가, 수요는 DSW 팀이 만든다. 이 구조가 바로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는 결국 가치가 되고 그 가치는 나중에 DSW 팀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우린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게 DSW 팀의 고집입니다. DSW 프로젝트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리고 많은 정책적 규제는 마치 높은 산과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진행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조차 해외 법인을 통해 움직일 정도니까요. DSW 팀도 처음부터 글로벌 생태계를 염두에 두고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동남아 중심으로 마케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규제가 많아 정식 서비스를 하긴 어렵지만 이 시스템이 한국인 팀이 설계한 프로젝트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 작년엔 국내 NFT에 대한 기준이 갑자기 바뀌면서 저희도 방향을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 다시 뚜렷한 방향을 잡고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한국도 정상적인 플랫폼들이 국내에서 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도 STO와 RWA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가상융합 산업법도 통과됐으니까요. AI, 로봇공학, 웹 3.0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같은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보여지는 가상융합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고 그 안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플랫폼이 결국 가장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DSW는 해외에서 먼저 신뢰를 쌓고 그 힘으로 함께 성장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SW는 한국인의 손으로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신뢰를 먼저 쌓는 자가 결국 승자가 됩니다. 4차 산업혁명, 그 중심엔 데이터와 신뢰가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 DSW.